고유가 수혜주 월드컵 16강 가겠습니다. 와, 오늘도 쟁쟁할 것 같은데요. 우선 고유가 수혜주 전에 네. 그 고유가를 봤을 때 어떻게 수혜를 보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네. 보는지 네. 먼저 알아야 되니까.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발주가 늘어나요. 오일머니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건설이라던가 조선주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면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식품주라던가 뭐 이런 것도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여러 업종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보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도 있지 않겠어요? 대체 에너지도 있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요새 공부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왜냐면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예. 그걸 대체해야지. 좀 합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두산중공업이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하겠습니다. 그죠? 네. 두산중공업 탈락. 네. 저런. 자, 다음은 ADM하고 남해화학이에요. 남해화학 탈락. 남해화학 탈락. 예. 우리 저희 남해화가 알잖아. 한번 했어, 그죠? 남해화학. 비료주 아니에요, 저거? 비료. 맞아요. 네, 예. 남북 뭐 저기 되면 맞아. 오르고 그러는. 재밌는 거 맞지? 오,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탈락이요. 금호석유화학이 살았어요. SOL하고 GS. 와,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이거. 그럼 패스? 요거 GS 칼텍스 얘기하는 건가? 네. 네. GS 지주사예요. 그래서 지주사. GS 탈락. 네. GS. 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아까 건설 얘기하셨죠? 예. 삼성물산 탈락이요. 그래요? 예. 현대건설 살았어요. 예. 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탈락. OCI가 대체 에너지. 태양광에 네. 관련있죠? 예. 두산 퓨얼셀. 퓨얼셀. 이거 여기 수소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두산 퓨얼셀 탈락. 현대하고 테슬라. 현대 탈락. 현대 탈락이요. 테슬라가 계속 가요. 예. 자, 16강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떨어뜨려서? 다 좋은 주식들이긴 한데 자, 탈락 이유 한번 들어보죠. 네. 우선 두산중공업도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주식이에요. 이제 발전 단가가 올라가니까 화력 발전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에서 신재생 에너지랑 기존의 원자력 이런 식으로 볼 건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신재생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텍소노미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 건설을 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에 대한 가장 리스크는 사고가 났을 때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근데 소형 원자로가 이제 또 많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은 남았지만 뭐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상장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관심에 이제 소형 원자로도 이제 대두가 되면서 두산중공업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장점 말하고 탈락시켰어요. 그렇죠? 지금 입에서 근데 왜 탈락했어요? 네. 네. 지금 근데 왜 탈락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퍼가 45배예요? 예, 근데 PER이 네. 높은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제 가치주의 개념에서는 현재 돈도 잘 벌면서 저평가해야 더 좋은데 현재 돈은 잘 못 벌지만 앞으로 많이 벌 거다. 그리고 아직 부채가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갚겠다라고 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빚 갚겠다고. 나 빚 좀 갚을게요. 이런 투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원전 주가가 최근까지 굉장히 안 좋았었다가 이제 뭐 프랑스든 미국이든 다시 이제 좀 좋아지는 추세라서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번에 남해화학이죠. 예. 남해화학은 비료 전문 회사예요. 뭐 알다시피. 근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비료 가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작황이 안 좋아지니까 더 좋은 비료를 써서라도 이 생산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럼 남반구에서 이렇게 벌어졌고 이번에 북반구에서 이제 다시 또 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료 가격이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가 모회사가 농협이에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비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PER도
20배에서 30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렴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가치주에서 좋아하는 저평가 플러스 성장주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뒤로 뺐습니다. 저는 뭐 올라갈 이유가 없네요. 저렇게. 아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가를 참고할 때 예. PR을 많이 보잖아요. 예. PR 몇 배 정도에서 찾으면 좋아요? 지금 뭐 나스닥이라던가 코스닥 이런 데는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예,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평가라 부르는 기업들은 보통 10배 아래 정도를 저평가라 부르는데 다 PER이 낮으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성장성이 없다라 보는 거고 PER이 높으면 성장성이 높다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낮다고만 해서 좋은 거는 아니죠. 아니네. 예. 영원히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높으면 또 그거는 예. 부담스럽다. 성장주들이 PR이 높죠. 예.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화학회사인데요. 예, PER이 8.4배. 굉장히 저평가 중에 하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과거 고점 대비 절반 가격이니까 아, 그래요? 2배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년 전 영업이익 대비 지금 이익이 절반 수준밖에 안 돼서 아직은 이익이 더 올라갈 폭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가 상승했을 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화학 제품도 더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학 제품을 올려서 팔 수 있을까 없을까? 가격 경쟁요? 예, 경기가 호황이면은 넘길 수가 있는 거고 경기가 호황이 아니면 못 넘깁니다. 그러면 지금 화학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낮다라는 거는 가격 전가를 못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다 넘겨야 되냐면 화학 제품은 배송하는 데가 멀지가 않아요. 가까운 데 배송을 해야 돼요. 중국입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화학주 주가가 또 달라져요.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 되면 중국 경기가 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화학주가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태니까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중국 주식이 1년 동안 잠겨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내가 오죽하면 지금 아니 돌아앉았겠어.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 그 살 수 있는 용기가 그럼 굉장히 내가 중요한 공개되잖아 그냥. 내가 아니라고 그럴 때 들어갔잖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에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면 영웅인데. 만에 되겠죠 언젠간. 우린 장기로 봅니다. 그래 긍정의 화신 우리. 자, GS. S-오일이랑 GS의 공통점은 정유업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GS가 훨씬 더 저평가예요. 그 이유가 GS가 자체적으로 정유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GS가 보유한 지분 중에 50%가 GS 칼텍스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쉐브론이랑 GS가 5대5로 보유한 게 GS 칼텍스인데요. 그래서 GS가 지주사가 됐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서 PE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아 진짜.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네. 3년만 일하면 본전을 뽑는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여기에다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괜찮네 이거. 배당주 투자로서도 매력이 있죠. 아,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 중에 하나다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GS 칼텍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GS 재무제표에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경영권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공동 경영 50%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 회사의 매출 이익으로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그 지분법 손익에 따라서만 반영을 해서 지금 그 이익이 대부분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좀 아쉬운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굉장히 중동 수주의 수혜주에서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이에요. 네. 1위를 떨어뜨리냐 2위를 떨어뜨리냐의 싸움이라 뭐 둘 다 아쉽긴 한데요. 삼성물산의 장점은 계열사가 빵빵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중동에서 좋아할 만한 사업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단순하게 건설만 이제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딜을 넣으면서 수주를 받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보면 이제 우리 삼성의 이제 부회장 성함이 같네요. 이재용 부회장. 예. 중동과 관계가 되게 또 우호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동 쪽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고유가로 앞으로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PER로 13.5배입니다. 조금 비싸요. 건설주들 대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의 지주사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삼성이 나중에 지배구조를 다시 확립할 때 삼성물산 주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유해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삼성물산을 살려는 수요는 언젠가 다 대기하고 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시장이 이제 앞으로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 대선 후보들마다 얘기하니까. 오늘 뭐 속보로는 결국은 이제 두 후보가 다 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잘 보시긴 해야 돼요. 잘 된 봐야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쵸, 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 또 저기 HDC 현대산업개발이 또 사건이 생기면서 재건축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 하나가 조금 뒤로 밀려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현대, GS, D 이편한 DL. 세상, DL 이 네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라 삼성물산은 그러니까 다용도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주가가 1년 전 16만 원 대비 지금 11만 원 정도 됐으니까 지속적인 하락세라서 그러네. 조금 좀 일찍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좀 봤을 수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갑니다. 세계 1위 조선사라서 현대중공업을 뽑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네. 할 텐데 매력이 있지만 장단이 있어서 제가 좀 약간 탈락을 시켰거든요. 우선은 장점 중에는 다른 조선사와 다르게 현대중공업 계열사 조선사들은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다른 데들은 엔진을 사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마진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현대는 마진율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가 있어요. 그럼 이 중간 지주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각 조선사가 가지고 있는 R&D를 여기다 넘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챙겨줘야 되고 여기도 챙겨줘야 되니까 현대중공업으로 들어와야 될 수익이 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제조회사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번에는 두산. 여기가 수소 관련 네, 수소죠. 그리고 나오네. 네. 두산 퓨얼셀은 이제 고유가가 벌어졌을 때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수소든 주목을 받을 건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상 자동차 산업, 완성차 산업이랑 석유화학 산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수소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쪽에서 국내 1위 기업인 두산 퓨얼셀이 아무래도 좀 전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저평가의 성장주잖아요. 네. 근데 두산 퓨얼셀은 PER이 88배예요. 네. 높아. 네. 높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당장 일감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함이 있어서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쭉 갈 것 같은데. 좋아요. 네. 이게 테슬라랑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테슬라랑 대결해서. 만약에 현대차랑 도요타라 그랬으면 저는 현대차를 뽑았을 거예요.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는 가장 핫한 게 지금 현대차입니다. 근데 참 주가 안 올라요. 네. 네, 참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네. 속상한 주식이. 아니, 많은 분들이 현대차 얘기 나오면 여기 저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들 아이고 이래요.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저도 지금 최근에 차를 좀 사려고 네. 알아봤더니 아반떼만 해도 7개월 기다려야 되고요. 아, 너무 기다려. 뭐 하이브리드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렇게 팔고 싶지 않겠죠. 네. 생산이 지금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반도체 공급에 대한 여파가 네. 발생해서 공장 가동률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 물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고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제 해외 수출이 점점 호조를 보일 거라 봐요. 그럼 환율도 높은데 해외 수출이 잘 되니까 현대차의 미래는 더 밝을 수 있다. 다만 조건 하나가 해결돼야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9월부터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9월에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선반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요. 네. 지금도 현대차 새로 나온 거 90 좋아요. 맞아요. 1억이 넘어요. 네. 근데 그걸 기다리느니 벤츠로 갈게. 맞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장은 제가 한 1, 2년은 현대차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 네. 보는데, 한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기존의 내연기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뭐 고려시대 조선 넘어갈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 고려의 충신들 있잖아요. 네. 다 숙청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완성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언젠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연기관에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단 네. 말이죠. 조금 달고 가요. 예, 여기를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혈맹이었잖아. 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자니 이제 결국은 이제 수소차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다른 기업들 대비 아주 빠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면 완전히 전기차만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그냥 거죠. 그냥 아예 전기차로 시작했으니. 네. 그렇게 하는 게 참 관계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대차는 테슬라에 대해서 네. 자, 이제 8강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SOE ADM ADM이요. 네. ADM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 삼성끼리 붙었어. 우와. 삼성 중공업. OCI하고 테슬라. 와. 테슬라 올릴 거. 테슬라 올리죠. 현대건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 자, 이렇게 됐어요. 8강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애초에 업종이 달라가지고 네. 이게 참 비교하기 뭐하긴 한데요. 우선은 고유가가 되면은 남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가 넘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짜요. 네. 그래서 석유를 대체해서 써버려요. 그러면 먹거리가 갑자기 없지. 부족해지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기름도 부족한데 먹는 것도 부족해지니까 식품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 이제 곡물 주식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 식품주도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계산 없이 단순하게만 본다라 그러면은 글로벌 농업 기업들이 좋겠죠. ADM 같은 경우는 뭐 종자라던가 농산물 가공, 농산물 운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별로 높진 않아요.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10년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ER 15배면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이익이 늘어나면서 계속 PER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중공업인데 삼성 중공업을 꼽아주신 거죠? 둘 다 고유가가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유가가 $100 넘어갔을 때부터는 굉장히 주목받을 주식이에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2배, 3배까지도 볼 수 있는 주식들 중인데 누가 더 좋으냐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웠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탄소 포집 기술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성장의 가치가 늘어날 거고,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라든가 드릴십에서 또 강력합니다. 다른 조선사 대비. 이거는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대륙에서 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시출을 하는 거예요. 단가는 높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석유 가격의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그쪽에서는 거의 세계 1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주가 늘어날 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삼성중공업도 5년 동안 유상증자를 3번 했어요. 감자도 1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도 너무 많이 늘었고 주당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막 옛날만큼 막 7배씩 올라갈 거야. 너무 그렇게 높게 기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CI하고 테슬라는 테슬라예요. 아무래도 OCI는 이제 폴리실리콘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PER이 3.7배예요. 태양광에서 가장 저렴한 기업 뽑으라 그러면은 미국의 다초 뉴에너지랑 OCI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광 설치 단가가 점점 떨어지면서 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은 전기료가 얼마나 저렴하냐가 중요한데, 보통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석탄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OCI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수력댐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좀 영향이 덜하겠죠.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부동산 경기가 작년까지 정말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꺾였어요. OCI가 이제 좀 대규모로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인천의 용현 하객지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잠깐 빠졌던 것도 있었고, 최근에 분양 분위기가 조금 떨어지면서 혹시 미분양 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약간 그런 걱정도 있게 됐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잘 올라서 돈을 많이 버니까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증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약간 부진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CI가 지금 정권에서 태양광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게 또 더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태양광은 국내 이슈랑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주가가 다 안 좋아요.
에.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친환경이라 해서 많이 설치해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그 늘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글쎄. 바이든의 그 친환경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태양광에다 대규모 돈을 투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또 미국이 재정 적자가 벌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서 막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못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클린 에너지 주식이 전체적으로 안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좀 오를까요? 금리 인상을 좀 해서 물가가 잡히고 나면 바이든도 결국은 본인의 어떤 핵심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친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현대건설하고 금호석유예요. 저는 이제 금호석유를 택했는데요.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주라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오르는 것만큼 화학 제품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는데, 스프레드 마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화학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한 표를 걸고 있죠. 왜? 중국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도 재밌는 게 하나가 최근에 지분 싸움이 한 번 더 붙을 가능성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식에서 가장 호재 중에 하나가 또 지분 싸움인데, 한진칼이 그렇게 했을 때 3배 올랐었거든요. 그럼 금호석유는 안 그래도 저평가에다가 화학 제품 호황에다가 지분 싸움이라는 겹겹 호재가 있으면서 이제 언제 튈지 모르는, 예, 약간 화라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가 그런 상태예요? 예, PR도 지금 낮은 상태네요. 보니까. 예, PR도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할 만하네요. 요거는 뭐 한 올 말까지 봅니다. 네. 배당 수익률도 아이고, 5%가 넘어요. 근데 이래놓고 난 안 사. 제가 안 사는 게 호재입니다. 네. 제가 안 사면 오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면 안 살려고. 자, 이제 4강. 네. 예. 4강입니다. 이건 뭐 정말 아.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가도 이건 상관없는 네. 삼성중공업하고 ADM.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삼성중공업이요. 네. 금호석유화학, 테슬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금호석유? 그러고 싶은데, 테슬라겠지. 그래도 테슬라 하겠습니다. 네. 한 이유 들어봐야죠.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오르게 되면은 10% 20%는 아닐 거예요. 네. 오르면 100% 200%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의 매력이죠. 한국 네. 주식의 매력은 한 번 걸리면 배 단위로 올라가고요. 이제 미국 주식은 짜잘짜잘하게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지고 있는 건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얘기를 네. 했더니 네. 네.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그냥 이런 업종을 보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잡혀갈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뭘 너무 자, 모르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호텔 신라가 오른 이유는 내가 안 샀어. 자,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이고 ADM은 아들에게 주고 싶은 주식. 둘 다 사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 아빠는 한 방이죠. 빨리 벌어야지. 그렇죠. 네. 금호석유와 테슬라도 금호석유는 원래 좀 더 한 방이 있어요. 저 솔직히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5% 넘거든요. 여러모로 만능이긴 한데 그래도 글로벌 수요를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호석유에 돈이 쏠릴 거냐, 테슬라에 쏠릴 거냐. 테슬라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또 약간 지지부진해요. 맞아요. 최근에. 그 이유가 베를린에서 공장이 들어가서 이제 완공이 돼야 되는데 환경평가로 자꾸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올 연말쯤에 좀 좋지 않을까. 좀 연말을 바라보고 테슬라가 괜찮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 오너는 요즘 잠잠합니까? 그때가 저는 최고의 호재라고 봐요. 이제 오너가 아니 얼마 전에 저 네. 팔아요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번 불려갈 뻔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오너가 물러나게 되면 오너 리스크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상관없다고 봐요. 어차피 이미 벌써 회사는 전기차의 브랜드로 됐고 스타벅스 CEO 교체된다고 해서 스타벅스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 CEO 교체된다 해서 테슬라 안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 회사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어쨌든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위험한 회사가 아니군요, 이제. 예, 이제는 뭐 전기차의 경쟁자가 없어요, 딱히. 예,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아니, 그 벤츠나 예. 이제는 롤스로이스에서도 전기차가 나온다는데 아, 그렇죠. 그런 데서 나와도 테슬라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예. 벤츠나 롤스로이스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기성세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세대일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전략이 달라요. 애초에 더 저렴하게 포드처럼 더 싸게 대중적이다. MZ 세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MZ 세대를 잡게 되면은 예전에 아이폰 1 나왔을 때만 해도 아이폰 1 쓴 사람은 지금도 아이폰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테슬라를 초창기에 썼던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테슬라를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테슬라가 이제 약간 고급형 모델을 내놔도 그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나올 텐데 그때도 그때는 이제 달라져요. 달라지죠. 예, 그때부터는 테슬라가 다시 위기가 올 거라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한 5년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테슬라. 삼성중공업. 아, 그래요? 아이, 아빠잖아요. 아빠들은 돈 벌어야죠. 예. 네. 베란다로 가든 한강뷰로 가든. 삼성중공업이 네. 조금 더 빨리 오를 것이다. 오르면 고유가 수혜주기 때문에. 확 오를 것이다. 아주 많이. 건설이나 조선은 당장의 PER의 의미가 없는 게 수주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이제 PER을 미래 가치를 가지고 땡겨와서 하게 돼요. 그래서 수주를 했냐 안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뭐 예정되어 있는 게 뭐 뻔합니다. 카타르에서 이제 100척이 나올 건데 거기서 중국이랑 한국 선사들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한국 선사들이 지금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주를 안 해요. 왜요? 가격이 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배 가격이. 그럼 지금 더 수주하는 높은 것보다 가격으로 네. 하려고. 살짝 멈추면은 중국 쪽 조선사가 일감을 가져가게 살살 미른 다음에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받아내려는 거죠. 왜냐하면 도크라는 게 있는데 한 번 도크에서 배를 만들면 2년 뭐 1년에서 2년 동안 다른 배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괜히 수주를 싸게 받았다가 마진 안 나느니 조금 가격이 더 올랐을 때 비싸게 하겠다 전략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드릴십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했다가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다 망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도 없기 때문에 더 비싸게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좀 비관적인 시선이 가득한 게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고유가 수혜주의 1등은 삼성중공업. 네. 네. 참고로 1위를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주식 없습니다. 알아요. 오해받을까 싶은데 네. 없습니다. 네,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한번 예. 덤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대표와 얘기 나눠봤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